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테디의 테디쌤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공과 입시를 목표로 두고 이제 어느 학원에 등록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꼭 같이 보시면서 조금 더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합격을 위해 그 실력을 좀 빠르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곳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특정 학원이나 과외를 절대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지난 6년간 정말 오랜 시간 이 학원업을 운영해 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 이런 업체들을 많이 본 입장에서 정말 학생들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그 체킹 포인트 10가지를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는 스튜디오 테디를 운영하고 있는 테디쌤이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항공사 객실 승무원 합격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금까지 약 102명의 최종 합격자를 만들어냈고요. 또 지금까지 총 169명을 최종 합격시켰고 객실 승무원 이외에도 열차 승무원 197명 그리고 일반 국내 영업, 해외 영업, 금융권, 증권사 포함한다면요 500여 명이 훨씬 더 넘는 학생들을 지금까지 취업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과 입시에서도 언제나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요 제가 아래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걸러야 하는 학원의 어떤 첫 번째 체킹 포인트 말씀드리자면요. 합격 인증과 후기가 명확하지 않은 곳입니다. 실제로 합격자 조작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체가 없는 합격자를 합격생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요, 물론 합격자 인터뷰 영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몇 명 합격했다라는 그런 광고 홍보 문구보다는요, 학생들의 실제 수업 후기, 합격 후기, 그리고 합격자 인터뷰들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체킹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특정 학원, 특정 과외 측에서는 3명 합격한 거 6명, 7명 충분히 이런 부분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터무니없이 너무 많은 합격률, 100% 합격률 자랑 이런 것들은 조금 광고성 멘트로서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마케팅 기법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의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등학생 1, 2학년들이 적극적으로 받는 학원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요 생활기록부에 집중하고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미리 받아서 이제 합격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도와주겠다, 케어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신에 손을 떼게 되고 학교 생활에 손을 떼게 되고 제대로 된 면접 준비도 하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고등학교 생활을 거의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고요. 내신 떨어지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근태기록도 엉망으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항공과 입시 준비는요. 정말 빠르다면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하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학생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신 성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학원.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신 성적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공과 입시, 즉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항공과에 지원했을 때 면접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좋을 때 충분히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합쳤을 때 점수가 합격에 대한 커트라인 점수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신은 중요하고요. 내신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면요.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에 수시 1차, 2차, 정시 합격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신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성적이 높아도 면접에서 조금만 차별화된 점을 보여주면 합격할 수 있으니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선생님들의 그 달콤한 말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학원의 체크 포인트로 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항공과 진학만을 강요하는 학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넓게 바라본다면요,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항공과를 가는 것도 정말 좋지만요, 플랜 B, C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왜 매달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사람의 미래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평생 객실 승무원만 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객실 승무원이 되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넓은 범위의 진로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경영학과, 어문계열, 국제계열 등등등 여러 곳에 합격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이 끌리는 그곳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과만 생각하면요, 4년제도 많이 거르게 되고 2년제만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단순히 객실 승무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더 넓은 세상도 궁금하고, 또 객실 승무원으로 지원할 때 한편으론 또 차별화된 부분도 고민해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과 입시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면접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실력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고 항공과뿐 아니라 더 넓은 기회를 잡고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선생님들이, 학원이 좋은 곳이다라고 제가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요, 답변 첨삭을 해주지 않는 곳입니다. 답변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은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멋진 말, 화려한 말, 좋은 말들만 엮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들었을 때 상당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색하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성적인 사고와 경험, 연륜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정 첨삭을 해주고,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2명, 3명에 걸쳐서 대중, 그 어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잘 읽히고 잘 들리고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세심하게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 답변에 가이던스가 제공되지도 않고 답변에 첨삭도 되지 않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만든 답변이 괜찮다, 별로다, 다시 만들어, 좋은 것 같아, 별로인데 좋은 것 같다고 하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면접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답변의 퀄리티가 부족하기에 자신감도 떨어질 거고요,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도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는 지원자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답변 첨삭을 해주더라도 내가 봤을 때, 고등학생이 봤을 때 이 답변이 별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면요,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경험, 연륜 훨씬 더 뛰어나니까요. 자, 6번째는요, 보이스 트레이닝과 표현력을 알려주지 않는 학원입니다. 왜냐면요, 면접에서 가장 핵심은 자연스러움, 솔직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요, 답변을 외우고 그 외운 것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내뱉으면서 마치 발표, 웅변같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들었을 때 상당히 와닿지가 않고 어색하고 조금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방법을 익혀야 되고요, 그것은 정확한 보이스, 확실한 전달력, 표현력, 감정을 좀 표현해내는 방법,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적혀있는 글을 읊어내는 AI 스피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색한 억양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밝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톤이긴 한데, 누가 평소에 그런 말을 쓰고 누가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데 누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정확한 보이스 트레이닝과 표현력이 기반되지 않는 곳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답변이 어색하고 와닿지 않고 뭔가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단단한 보이스와 표현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곳으로 향하시길 바란다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7번째는요, 피드백만 주고 고칠 수 있는 그 방법, 해결책, 솔루션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피드백을 주는 건요, 동네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친구, 스터디원들 누구나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오감만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문가는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아파,
아프지만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아프면 이렇게 하면 된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무슨 약을 먹고 언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죠? 의사 전문의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대 이게 별로야 라는 피드백은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고 개선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야와 생각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따라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그거 별로야 밝지 않아 더 밝게 해 그냥 이런 식으로 주입식 강요식으로만 피드백을 준다면 이건 잘못된 게 맞고요. 그냥 면접 스터디 가서 여러분들끼리 소꿉장난하듯 스터디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선생님이 수시로 바뀌는 학원입니다. 1인 과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형 학원, 특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문제인데 더 바뀌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마다 피드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서는 그냥 채용 공고를 통해서 모셔온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색깔, 방향성,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저마다의 색깔, 생각,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이게 좋다 했다가 이 선생님은 이게 싫다 했다가 이 선생님은 또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멘붕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제대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습득한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이런 거 좋다. 확인. 또 누군가도 이런 거 좋다. 확인.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확고한 심지를 갖고 신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선생님들마다 다른 피드백을 주면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선생님이 수시로 바뀐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 애정도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속된 조직에 있어서 애사심 이런 것들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이 우리 함께 모두가 잘 된다라는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함께 한 오랜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9번째는요. 학생이 너무 많은 학원입니다. 학생이 너무 많다라는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게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받는 피드백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학생이 많은 건 괜찮아요. 그게 관리가 되고 케어가 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이 단순히 학생들을 막 받아서 그냥 특정 시간대에 수업 우르르르 듣게 하고 어떨 때는 막 30명 있고 어떨 땐 20명 있고 어떨 땐 5명 있고 이런 것은 사실상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학원에 학생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어떤 관심과 어떤 강의 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선생님들도 벅찰 수밖에 없고 그게 벅차면 그만두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학원에서 더 이상 도움받을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드니 어떡하지? 그냥 친구들이랑 할까? 다른 학원 과외 알아볼까? 소수정예라도 소수정예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수정예로 가서 또 한 번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피땀 흘려서 정말로 여러분들 등골 뽑아서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그 학원 선택이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부모님의 별다른 게 효도가 아니고 그게 효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항공과 합격률도 중요한데요. 승무원 합격률이 아예 없거나 너무 낮거나 부족한 곳은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승무원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하는 말은 비단 아닙니다. 왜냐면요. 선생님이 특징 상황에 따라서 항공과 수업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항공과만을 지도했을 때랑 이 승무원까지를 준비를 하는 것을 지도했을 때랑은 배경 지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항공과에 입학하면 끝이 아니라 교수님들은 어떤 사람을 원하죠? 항공과에 입학을 하되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역량과 자질과 어떤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교수님들도 어떤 학생들이 항공사에 입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학생들인데 어른인 척 해라 라는 게 아니라요. 무엇보다 객실 승무원으로서 합격하는데 포인트를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답변으로 많이 녹여냈을 때는요. 교수님들도 느낍니다. 이 친구가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장래희망 꿈이 아니라 굉장히 진정성 있게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그 느낌을 추측을 넘어서 확신이 되어서 합격, 불합격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승무원 합격률이
경쟁률이 좋다면 항공과 합격률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항공과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항공사 객실 승무원 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그 시장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실제 제가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많이 합격시키다 보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하공전, 연성대, 부천대, 한양여대, 한서대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보고 어떤 친구들이 승무원이 되고 어떤 친구들이 그런 학교에 들어갔고 어떤 친구들이 결국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데이터로 가득 채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사 객실 승무원 되는 친구들에게 대해서만큼은 저만큼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단순히 항공과 입시에서 한번 도움 주는 그런 선생님 멘토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어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무슨 일을 하든 그 학창 시절 첫 성공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끈기와 근성과 열정과 실력이라는 그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재능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리고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선생님들 모두 저의 제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나아가자는 방향성이 모두가 동일합니다. 지금 2024년도 준비해서 2025년도에 입시를 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 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고 올해 24년만 보더라도 정말 예비가 적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제는 많이 생겼거든요. 학원에 다녀서 합격한 친구들도 많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원래 괜찮고 원래 성적이 좋고 원래 면접을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합격하는 범위도 많고요.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지금은 19살 친구들이 아니라 20살, 21살 연성대, 한양여대, 부천대 졸업 예정인 1학년을 수료한 그런 성인들,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진정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한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딱 3번만 수업을 받고요. 정규 과정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았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제가 수업에 도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라온쌤, 이든쌤이 또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많이 올려서 랜선으로라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